오늘의 문제를 클릭하게 되면 GPTS가 LC 문제를 유형별로 출력해줍니다. 파트 2, 파트 3, 그리고 파트 4에 해당하는 문제를 각각 3문제씩 출제합니다. 문제를 다 출제하고 나면 아래 정답이 정리되어 나오고요. 워드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해줍니다. 이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면 워드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요. 이걸 클릭해보면 안에 LC 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파트 2 한 페이지, 파트 3 한 페이지, 파트 4 한 페이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T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음성으로 문제를 들을 수 있는데요. 방금 생성한 대화창을 들어가서 대화를 클릭하고 소리내어 읽기를 클릭합니다. 2024-19 TOEIC LC 오늘의 문제 Part 2 1. Where is the nearest bus stop? A. About 2 blocks away. B. The bus leaves at 3 p.m. C. It's a red bus. 2. How often do the trains run? A. Every 15 minutes. B. It's a direct route. C. At the central station. 3.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A. Only cash is accepted. Yes, at the entrance. 15. 화면을 꺼도 음성이 계속 나오니 화면을 보지 않고 이동하면서 토익 문제 듣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영어는 참 중요하죠.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많이 마주치는 영어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익입니다. 취업할 때, 인턴할 때, 심지어 봉사활동할 때도 토익 점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힘들이지 말고 영어 공부하자 라는 슬로건 아래 매일매일 가볍게 토익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만든 건 바로 토익 문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GPTS인데요. 이걸 사용하면 비싼 토익책을 사지 않아도 매일 새로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LC와 RC를 구분해서 만들었는데요. 정말 편리합니다. GPTS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GPTS를 만들면서 겪은 시행착오와 알아낸 꿀팁들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제가 만든 GPTS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 지침을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GPTS를 만들어 보셔도 좋아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모든 과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GPTS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챗GPT에 로그인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왼쪽에 사이드바를 열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GPT 탐색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맞춤형 GPT, GPTS들을 검색할 수 있는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측 상단에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GPTS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GPTS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만들기 탭에서 GPT와 대화를 나누면서 지침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성 탭에서 직접 지침을 입력하여서 만들 수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 뚜렷하다면 직접 지침을 입력하는 걸 추천해요. 더 정확하고 빠르거든요. 여기서 이름과 설명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지침인데요. 이 지침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페이지 하단에서 이 기능 탭, 여기서 코드 인터프리터 및 데이터 분석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걸 체크해야 마지막에 워드 파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방금 시연해드린 토익 LC 문제 출제 GPTS 이고요. 이름과 설명 이렇게 넣고 지침, 대화 스타터, 기능까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제 지침을 한번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보면 조금 복잡하니까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만들기 쉬운 RC 문제부터 봅시다. 지침을 만들 때 저는 마크다운 형식을 사용하는데요. 샵 기호를 이용해 제목의 크기를 구분할 건데 샵 하나는 가장 큰 제목, 샵 두 개는 그 아래 있는 소제목을 의미합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목표가 최우선 과제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이 목표를 달성해라 라고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먼저 목표 설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PT가 시작할 때 사용자에게 유형을 제대로 물어보도록 제가 스타터를 설정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트 2 5문제, 파트 3 3문제, 파트 4 3문제, 오늘의 문제 이렇게 대화 스타터를 이쪽에 만들어줬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스타터를 사용하지 않거나 문제 유형을 말하지 않으면 GPTS가 직접 물어보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문제 유형을 말하면 GPTS는 토익 RC 문제 유형에 맞춰서
문제를 제공합니다. 다행히 챗GPT는 토익의 각 파트별 문제 유형을 잘 알고 있어서 이 정도만 설정해줘도 꽤 잘 작동합니다. 문제를 출제한 후에는 워드 파일로 정리해서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으로 고려사항을 설정했는데요. 여기서는 헤드라인과 문제만 제공하도록 했어요. 불필요한 정보는 빼고 핵심만 제공하도록 설정한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문제를 넣어봤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RC의 각 파트별 문제를 출제하고 각 파트를 페이지로 구분해서 넣도록 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LC 문제 출제를 위한 GPT의 지침을 살펴볼 건데요. 기본 구조는 RC와 비슷합니다. 오브젝트가 가장 큰 위계로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하위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RC와 다르게 LC에서는 예시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왜 예시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LC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의 특성과 한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챗GPT는 한 번에 하나의 목소리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토익 파트 3에서는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보통 챗GPT에서는 대화 상황에서 각 인물을 괄호 안에 표기를 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모바일에서 문제를 들을 때 인물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괄호 안에 있는 텍스트를 읽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발화자를 이렇게 man과 woman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괄호를 없앴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목소리로도 발화자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man 어쩌고저쩌고, woma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선택지에도 원래는 괄호 열고 A 괄호 닫고 선택지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A, B, C, D 선택지 알파벳을 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문자 A하고 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A 하도록 읽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있는데요. 실제 토익에서는 문제와 문제 사이에 잠시 침묵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챗GPT에서는 이 침묵을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해봤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GPTS의 듣기 기능을 이용해서 LC 문제를 푼다고 가정한다면 난이도가 실제보다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침묵을 GPTS에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내신 분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가 함께 만든 토익 문제 GPTS 꽤 흥미로웠죠? 토익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힘들이지 말고 영어 공부하자라는 생각으로 이 GPTS를 만들어 봤어요. 이 도구가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GPTS가 여러분의 토익 공부를 조금은 더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어봅니다. 특히 두 가지 경우에 이 GPTS를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먼저 학원 선생님들 중에 매일 새로운 문제를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분들일게요. 이 GPTS를 사용한다면 다양한 문제를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토익을 혼자서 가볍게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딱이에요. 매일 새로운 문제로 꾸준히 실력을 쌓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점은 이 GPTS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제가 설명한 대로 따라해보시고 거기에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를 더해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에서 이런 GPTS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